오늘 아침도 부산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최대 150mm가량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지금은 부산에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폭넓게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특히 붉은색을 띤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는 오후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모레까지 50에서 1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부산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오전에만 100mm가 넘는 비가 이미 내린 데다 모레까지 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1도, 양산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창원이 24도, 양산이 25도에 그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에는 오늘 밤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됩니다. 최고 3m의 높은 물결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 하늘이 잠시 개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막바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남은 한 주 동안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새벽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한복판 지하 상수도관이 터지는 등 각종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뻥 뚫린 도로 아래로 상수도관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끊어진 배관 안에선 수돗물이 끝없이 새어나옵니다. 폭우가 쏟아진 새벽, 지하철 공사 구간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한동안 3m 높이의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상수도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졌습니다. 지금은 그 일부를 잘라낸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 땅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사상구 일대 3천여 가구가 7시간가량 단수됐고 인근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2차례 발생했습니다. 안에가 텅텅 삐더라고. 위에는 구멍이 이랬는데 안에 보니까 안에가 막 뻥 뚫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얼마 전에 또 공사 마친 것 같더만 오늘 또 이래가지고. 어제 새벽부터 다시 내린 장맛비. 한때 시간당 5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건물 침수 등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됐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일요일인 26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밤 사이에 집중호우와 함께 많은 비가 다시 예상이 되고 장마철 누적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특히 오늘 오후부터 이틀간 최대 2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수도권 홀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지방 이전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제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부산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줄여 개최할 예정이었던 부산 바다축제와 부산국제 록페스티벌이 완전히 취소되면서 공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행사에 배정된 예산 4억 원을 모두 삭감해 업계는 충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시가 축제 취소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에 지어질 첫 노숙인 지원센터가 주민 민원에 밀려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주민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소식 사회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동구 부산진역 인근 부산희망드림센터 건물의 절반 정도를 주민 여가시설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센터가 기존 부산 진영 앞 무료 급식소를 대신하고 노숙인 지원을 위해 계획됐다는 취지에 비춰 사실상 주민 중심의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북구 일대 빈 영구 임대 아파트가 노인 재활, 돌봄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입니다. 북구청은 금곡동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일부를 정비해 인근 지역 노인들을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케어 안심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어 안심주택은 모두 3채로 구성되며 노인 커뮤니티와 집중 케어 공간으로 나뉘어 각종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 부산 MBC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포함된 새 활주로의 승낙상 충돌 가능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 이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국토부가 고수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의 2개 활주로 모두에서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해 재이륙하는 복행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국토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재슬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포함된 새 활주로는 남풍이 불 경우 착륙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착륙에 실패해 다시 이륙할 때, 즉 고어라운드 상황입니다. 활주로 정면에 승합산을 피해 급 우선회해야 되는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서 고라운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185나트를 못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부울경 검증단이 국토부가 제출한 새 활주로의 복행 비행 절차와 변수를 그대로 적용해 이륙 뒤 항공기 선회 반경을 그렸더니 승합산과 충돌하는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 표면에서 무려 90m나 침투됩니다. 이렇게 되면 V자형 활주로 양방향 모두 복행 상황에서 산과 충돌하는 거여서 아예 비행 절차 수립이 불가능해집니다. 비행 절차가 수립이 안 되면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 공항을 건설하더라도 비행장이 뜰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충돌 가능성을 국토부가 미리 알고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건설한다면서 대부분 공항에서 채택 중인 최신의 위성 항행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복행 시 선회 반경이 좁아져 승합산과의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재래식 절차를 적용한 겁니다. 다분히 충돌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고의적인 왜곡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는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이라 위성항법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 없이 명확하게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절대로 승복할 수 없고요. 제가 몇 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새 활주로의 검증 결과를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네, 이렇게 새 활주로마저 인근 산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나왔지만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새 활주로는 공군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높습니다. 문제는 김해공항을 아무리 확장해도 군사공항이란 겁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 에어차이나 129편이 김해공항에 접근합니다. 11시 7분 김해공항 관제사가 착륙 활주로와 예상 진입 경로를 지정합니다.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직진 착륙하라는 겁니다. 2분 뒤인 11시 9분 10초 관제사가 활주로가 변경됐다고 통보합니다. 조금 전과 정반대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선회 착륙하라는 겁니다. 이때가 비행기가 돛대산과 충돌하기 12분 전. 갑작스런 활주로 변경에다 비바람과 안개로 시정마저 나쁜 상황. 북쪽에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종사들의 대화에서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충돌 3분 전.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는 지상 210m까지 하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 양력을 잃은 비행기는 더 이상 고도를 높이지 못하고 눈앞에 나타난 해발 380m의 돛대산과 충돌합니다. 당시 김해공항 관제사는 군에서 항공관제 초급 과정을 수료한 지 1년 10개월밖에 안 된 22살의 부사관.
사고조사위원회는 관제탑이 항공기 충돌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도 산악 지형에 대한 충돌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엄청난 부담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활주로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이 김해공항 원웨이 어프로치를 아주 힘들어합니다. 군 관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사고 이후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민간 항공기는 민간 관제사가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지만 군은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입니다. 김해공항이 본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위한 군공항이다 보니 아무리 새 활주로를 건설하고 공항을 확장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영남 하나, 호남 하나, 수도권 하나가 있으면 군공항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돌려주고 또 민간 또 새로운 이제 공항을 만들어내서 진짜로 세계적인 국가는 이런 공항의 수요를 창출하거든요. 그런 거로 가야 될 때가 안 됐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국 민항기 참사 이후 대부분 외국 항공사들은 김해공항 북쪽에서 선회 착륙을 해야 할 경우 착륙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동남권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절실하다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신공항을 부울경 공항이라고 부르면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총리실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0년 넘게 부울경 경제의 앞길을 막고 있던 관문공항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며 총리실이 제대로 된 검증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하는 안전, 환경, 소음, 수요 등 주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조만간 총리실의 최종 검증 발표를 통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신공항은 동남권이란 상징적 표현 대신 부울경 주민들이 원하는 공항, 이른바 부울경 신공항으로 불려야 한다며 24시간 안전하게 운영되는 공항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집중보다 효율적인 분산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얼마나 필요한지 코로나 사태가 확인시켜줬다며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울경 신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한적항인 부산 신항과 연계를 통해 동남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복합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부울경 경제계가 공동으로 신공항 관련 공식 의견을 내놓은 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각종 공연 전시 소식 알아봅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모래성 위에 쌓아 올린 도미노 퍼즐, 평면을 상징하는 원고지 칸 위로 툭 튀어나온 어항, 오랜 타지 생활을 하고 돌아온 고향의 왠지 낯설기만 한 느낌을 철건들 사이에 사진으로 표현했습니다.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지역 미술계를 이끌어갈 젊은 작가들을 위한 도전의 무대가 부산시립미술관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6명의 여성 작가들이 회화와 조각, 설치 등 다채로운 분야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초상화, 가식과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묘사해 다소 어두워 보이기는 하지만 표정 하나하나가 사진처럼 생생합니다. 작가는 발달장애 여동생과 함께 지내며 겪어온 시간들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며 장애인과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세상을 있는 그대로 화폭에 옮겼습니다.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지만 목소리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리 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꼬불꼬불한 양의 털을 상징하는 전선, 꽃망울을 대신해 반짝이는 전구, 때로는 화분으로 때로는 작품의 바탕으로 활용되는 나무, 나무와 전선, 전구로
세상을 표현하는 박현진 작가가 부산에서 초대전을 갖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전작인 양 시리즈에 이어 꽃과 선인장 등 신작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작가는 전선과 전구, 나무, 특이한 세 가지 소재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의 공통점을 절묘하게 찾아냈습니다. 작품의 특징은 전구를 이용한 빛, 선의 요소를 보여주는 전선, 그리고 전체적인 면을 사용하는 나무,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가가 10년 전부터 지향해온 점, 선, 면의 요소입니다. 작가의 이번 전시회에서는 또 도자와 수정 등 새로운 소재와의 조합을 통한 작품을 공개해 갈수록 다양해지는 표현 방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낳은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의 선종 10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기념음악회가 내일 밤 부산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마에스트로 오충근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고 이태석 신부의 모교인 경남고 졸업생들로 구성된 용마 코러스와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주옥 같은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주며 고인을 회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지난해 6월쯤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전환 사기 전화를 걸어 5명으로부터 6,40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금을 대포 통장으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쯤 남구 황령산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와 만남을 갖던 중 B씨의 혀를 깨물어 3cm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치료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내일로 예정된 경륜 재개 계획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원은 당초 내일부터 입장 고객 수를 전체 20% 수준인 909명으로 제한해 경륜 경주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재개 연기 방침을 정했습니다. 스포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경륜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금정구가 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11.6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금정구는 구청장이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마 민주항쟁 기념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와 구의회는 1979년 10월 부마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가 위치해 있고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관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 올해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유스 호스텔인 아르피나가 시설 소유주인 부산도시공사로 다시 이관됩니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아르피나를 도시공사로 이전하는 방침을 정하고 두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조만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에 설립된 아르피나는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다가 2013년 부산관광공사로 운영권을 넘겼지만 해마다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에어부산 등 국내 저비용 항공사 사장단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한 연장 또는 무급휴직 신청 조건 추가 인정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장단은 이달 말까지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부 항공사는 연간 180일 한도인 유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한이 끝나서 업계 위기가 심화될 거라며 적극적이고 조속한 고용대책 마련을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